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ITQ 첫 시간으로 시작이 되어졌죠. 예, ITQ라고 하면은 다른 거 없어요. 엑셀 기능과 거의 동일하고요. 단지 내가 원하는 형식이 아닌 요 문제에서 원하는 형식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시험의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엑셀 교재, 지난주에 했던 3-184페이지에 있는 제1회 기출 예상 문제 제1회 부분을 다시 한번 이어서 작업을 하실 겁니다. 자, 문서는 다 열어 놓으시고 교재도 다 펼치셨을까요? 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입력 작업을 하셨어요. 입력을 하고 그 제1작업 표 작성하는 부분의 내용 입력과 그리고 서식 변경하는 부분까지 작업을 하셨어요. 우리가 네, 작업을 할 때, 이 부분에서 영역 지정을 해서 서식 변경하는 거, 뭐 표시 형식 바꾸는 거, 그리고 제1작업 그 함수 부분 가장 마지막에는 괄호 7번은 조건부 서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위에 있는 그 조건을 서식을 변경하는 거는 배점이 100점이었었어요. 요 100점은 다 맞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입력할 때 오타 없도록, 띄어쓰기 잘못한 거 없도록, 숫자 잘못 입력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시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입력하신 다음에는 함수 부분을 먼저 하지 마시고 괄호 7번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먼저 작업을 하고 함수를 마지막에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우리는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만 맞으면 A등급이에요. 그래서 A등급을 받기 위해서 앞에 있는 100점, 조건에 해당되는 서식 바꾸는 100점을 맞으시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2작업에 있는 필터 및 서식 또는 목표값 찾기가 나오는 제2작업에 80점 맞으면 180점, 피벗 테이블 80점 맞으면 그러면 260점, 그리고 360점까지 해서 그래프의 처리까지 완벽하게 하면 360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조건부 서식이 들어가면 380점. 함수에서 한 두 문제 정도만 풀어도 400점이 넘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전략적으로 작업을 하는 걸 연습을 해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내가 기능을 다 익히신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항상 시간 체크하시면서 연습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1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가 작업을 완료해야 되니까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처리하는데 1시간 안에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되어지고 이거를 다 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는 직접 하나하나 판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이따가 입력한 그 카톡으로 넣어드렸던 두 개의 예제는 이따가 복습할 때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오늘은요, 교재에 3-186페이지에 있는 3-186페이지에 있는 제2작업, 제3작업의 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2작업, 제3작업을 보시면 현재 우리가 할 그 1회에서는요. 필터 및 서식이 나와 있고요. 제3작업에서는 피벗 테이블이 나와져 있어요. 유형은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필터 및 서식이 나오던지 또는 필터 및 서식에 피벗 테이블이 나오던지 또 하나의 유형은 목표값 찾기에 부분합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재에 어디를 보시냐면은요. 3-194페이지 잠깐만 펴보실까요? 3-194. 1회에 나와 있는 필터 및 서식과 피벗 테이블이 나오던지 또 하나는 목표값 찾기 및 필터와 그리고 정렬 및 부분합이 나올 수 있어요. 고급 필터와 서식이 나오면 항상 피벗 테이블, 목표값 찾기와 필터가 나오면 항상 정렬 및 부분합이 나온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고급 필터 나왔어, 표서식 나왔어,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나오겠구나. 목표값 찾기가 나왔으면 부분합이 나오겠구나라는 유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직접 두 가지 다 사용을 할 거고요. 앞에 거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2작업에 있는 3-186페이지로 다시 돌아왔고요. 필터 및 서식 부분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터는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가 있어요.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는 자동 필터는 현재 위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원하는 자료만 추출해 올 수가 있어요. 고급 필터는 가지고 있는 자료, 원본 자료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아래쪽에다가 따로 결과값을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의 맨 위에 처리 내용 조건을 먼저 한번 볼게요. 교재 맨 위에 보시면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에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입력한 제1작업 시트에서 입력한 기본 자료를 가지고 제2작업의 내용도 이어가야 합니다. 항상 제1작업 시트에 있는 B4에서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력한 내용만큼 영역 지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화면에 제1작업 시트에서 제품 코드에서부터 재고 수량의 마지막 데이터까지 B4에서 H12까지 이건 항상이에요. 어떤 거는 다른 범위가 아니라 항상 모든 시험에서 B4에서 H12는 고정입니다. 영역 지정 되셨을까요? 네. 네, 영역 지정했으면 복사할게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자료 입력했어요. 굳이 함수의 결과값을 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건부 서식에 대한 내용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영역 지정을 한 다음에 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점선 영역으로 나왔고요. 어디에다가 작업을 하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이 작업 B2. 제2작업 시트에서 작업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 시트 탭에서 제2작업 시트 클릭, 제2작업 시트 클릭. 자, 화면에서 어느 셀에서부터 사용하라고 또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B2. B2셀, B2셀에서부터 사용을 하라고 배치를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클릭해서 제2작업 시트에 B2셀 클릭해서 셀 포인터 배치했고요. 뭐를 해야 될까요? 붙이기. 붙여넣기. 컨트롤 V. 그냥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아직 영역 해제하지 마시고요. 자, 붙여넣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기본 열의 너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맞나요? 네. 자, 여기에서 열의 너비를 같이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열의 너비를 가져오는 건 기본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좁은 내용을 가지고 작업하다 보면 글씨가 가려져 있는 게 있어서 제대로 확인하기가 불편할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지고 있는 화면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자, 여기 메뉴 홈에 보시면 메뉴 홈에 클립보드라는 가장 왼쪽 앞에 그룹이 보이세요? 예. 찾으셨어요? 예. 자, 클립보드에 붙여넣기를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 글씨 있어요. 붙여넣기 글씨. 찾으셨어요? 예. 자, 글씨를 클릭을 해주시면 잠시만요. 붙여넣기 글씨를 클릭을 하고 보시면 자, 붙여넣기 옵션 위쪽에 보시면 요런 걸 보여요. 열의 너비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요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보이세요? 네. 네, 클릭해 주시면 열의 너비가 자동으로 벌어질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네. 안 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자, 열 너비를 선택을 하고 나면 아까 기본 크기보다 약간씩 열의 너비가 원본 자료와 동일하게 넓어졌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안 되신 분 혹시 계신가요? 다 되신 거죠?
자, 이렇게 원본 자료를 가지고 온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는 붙여넣기에 있는 옵션을 누르셔서 열 너비까지 유지, 원본 열 너비 유지를 클릭을 해주시면 열의 너비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2 작업 필터 내용의 작업을 시작을 할 거고요. 자, 필터 및 서식에서는 고급 필터로 원하는 결과를 추출을 할 거고요. 추출된 결과를 가지고 표 서식 설정하는 부분이 들어가져 있어요. 자, 그러면 고급 필터의 내용을 먼저 잠시 보시면 가격이 6만 이상이거나 판매 수량이 3천 이하인 자료에 제품명, 가격, 판매 수량, 재고량,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먼저 화면에서 자료를 먼저 한번 볼게요. 미리 열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자, 파워포인트 화면에서 제가 고급 필터 작업을 할 때 보여드렸던 문서가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설정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고급 필터를 설정하기 전에, 실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뭐를 만들어야 된다? 조건표를 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조건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고급 필터를 실행해 주셔야 되시고, 조건표의 형식은 맨 위에는 항목 이름이 배치가 되어지고요. 그 밑으로는 조건식이 배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건표에서 사용이 되는 항목 이름은 내가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원본 자료의 띄어쓰기와 모든 게 다 100%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원본 자료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걸 권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조건식이 같은 행에 있으면 어떤 조건을 수행을 해주고 AND 조건을 수행을 해주고 조건식이 행이 달리 떨어져 있는, 행이 바뀌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떤 조건을 수행한다? OR 조건을 수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에 보시면은요. 위에 있는 원본 자료를 가지고 고급 필터 설정을 할 거고 고급 필터에서의 조건은 가격이 6만 이상이거나 판매 수량이 3천 이하예요. 먼저 조건에서 사용하는 항목 이름은 뭐와 뭐일까요? 가격과 수량, 판매 네, 수량. 판매 수량이에요. 자, 지금 우리 화면에 보면은 가격과 판매 수량이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영역 지정을 하면 돼요. 만약에 항목 이름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영역 지정을 하면 될까요? 시프트 누르고 일까요? 컨트롤. 여기 시프트 아니에요? 뭘까요? 컨트롤. 컨트롤 키. 떨어져 있는 셀을 영역 지정을 할 때는 컨트롤 키예요. 지금처럼 연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냥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두 번째 셀을 선택하면 돼요. 지금은 가격과 판매 수량 영역 지정 그리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항목 이름만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문제의 조건 범위는 어디에서부터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문제에 13. 네, 조건 범위 B13셀부터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B13셀을 클릭해서 셀 포인터 배치하시고요. 그냥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복사한 가격과 판매 수량이 B13, C13에 배치가 되어졌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가격이 6만 이상이거나 판매 수량이 3천 이하, 조건은 6만 이상 3천 이하라는 조건이 나와져 있는데요. 이 조건은 AND 조건일까요? OR 조건일까요? OR 조건. 왜냐하면 이거나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6만 이상이고 판매 수량이 3천 이하라고 하면 AND 조건을 수행을 하겠죠. 자, 조건표에서 OR 조건은 어떻게 입력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조건이 행을 바꾸어져서
다른 행에 입력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의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 B14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 배치를 해줬어요. 네. 자, 어떻게 입력해야 될까요? 이상이니까 6만.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6만. 6만보다 6천 아니에요. 6만이에요. 자, 크거나 같다. 6만. 자, 위에다는 첫 번째 조건 크거나 같다. 6만이라는 조건을 입력을 해줬어요. AND 조건이 아닌 OR 조건이기 때문에 행을 바꾸어줘서 대각선 밑에다가 3천 이하예요. 그럼 여기다는 판매 수량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넣어줘야 될까요? 어떻게 넣어줘야 될까요? 작거나 같다.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3천. 3천보다 작거나 같다고 행을 바꾸어줘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C15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 갖다 놓으시고요. 작거나 같다 3천. 행을 바꿔서 입력하는 이유는 OR 조건이기 때문에 행을 바꾸어서 입력을 했습니다. 작거나 같다 3천.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예. 네, 그런 다음에 문제를 다시 한번 또 볼게요. 가격이 6만 이상이거나 판매 수량이 3천 이하인 자료의 제품명, 가격, 판매 수량, 재고 수량 데이터만 추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고급 필터에서 간혹가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원본 자료를 다 추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특정 항목만 추출하라고 제시가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특정 항목들에 대한 항목 이름을 먼저 복사를 해야 돼요. 위에 있는 원본 자료에서 제품명, 항목 이름의 제품명, C2셀에 있는 제품명 클릭,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가격, 판매 수량, 재고 수량, 영역 지정. 왜냐하면 문제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에 제품명, 가격, 판매 수량, 재고 수량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되어져 있어서 원본 항목에 있는 항목 이름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 다 되셨어요? 그런 다음에 복사, 컨트롤 C. 자, 복사한 항목 이름은 결과값을 표시할 위치, 복사 위치 어디로 나와져 있나요? 문제에? 18. 네, B18셀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아까 복사한 항목 이름을 B18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 배치하시고요. 컨트롤 V. 모든 자료를 추출을 할 때는 지금 이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특정 어떤 항목만 추출하시오라고 나와져 있을 때는 지금처럼 원본 자료에서 추출해야 될 항목 이름을 복사해서 복사 위치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이제 고급 필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실행을 할 때 셀 포인터의 위치는요. 맨 위에 있는 원본 자료 안에다가 원본 자료 임의의 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를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점선 영역이 좀 신경이 쓰이는 분들은요. 키보드 ESC 키 눌러서 해지해 주세요. 자, 그러면 고급 필터를 실행하기 전에 셀 포인터를 원본 안에 배치를 했고요. 임의의 셀에 배치를 했고요. 메뉴 어디로 들어가야 고급 필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데이터. 메뉴 데이터로 들어가겠습니다. 메뉴 데이터 클릭. 데이터에 오시면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이라는 거 찾아보실 수 있어요.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고급 클릭.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고급 클릭. 메뉴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선택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자동으로 점선 영역이 나오면서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나왔을 것 같아요. 자, 고급 필터를 실행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실 작업은 점선 영역이 내가 사용할 원본 자료와 동일한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자, 자동으로 점선 영역이 맞게 설정이 되었을 것 같아요. 맞나요? 거의 네. 대부분 다 맞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현재 위치의 필터에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고급 필터된 결과를 어디다 표시하셔야 돼요? 다른 장소. 다른 장소에 표시를 하셔야 돼요. 아까 복사 위치 B18셀부터 나오라고 되어져 있어서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을 해주셨으면 아래쪽에 있는 조건 범위 나와져 있지요. 조건 범위 클릭, 네. 조건 범위를 클릭을 하시고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놨던 조건표 있었죠. 네. 우리가 만들어 놨던 가격. 조건표 가격, 판매 수량 6만보다 6만 이상 3천 이하라는 조건표를 영역 지정을 합니다. 조건 범위에 클릭을 해서 기존에 있는 조건표를 영역 지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복사 위치를 클릭을 합니다. 복사 위치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문제에서는 B18셀부터 나타내도록 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죠. 전체를 표시를 할 때는 네. 시작셀 B18셀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특정 어떤 항목을 추출하라고 지금 항목 이름들을 배치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배치해 놓은 항목 이름을 직접 드래그해서 영역 지정을 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추출을 할 때는 기본 시작셀만 선택을 하면 돼요. 지금처럼 항목 이름이 배치가 되어져 있을 때는 항목 이름에 대한 영역 지정을 해주십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확인 클릭. 자, 그리고 내용 확인해 보시면 아래쪽으로 제품명에 대한 3가지 자료가 나왔을 것 같아요. 자, 결과값 나왔나요? 네. 자, 조건표에서 고급 필터에서 기억을 하실 거는 고급 필터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뭐를 먼저 작성해야 된다? 조건표를 작성을 해야 한다. 조건표를 작성을 할 때 위에 항목 이름은 내가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는 원본에 있는 항목 이름을 복사해서 조건표에 항목 이름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고급 필터의 조건이 AND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식이 나란히 같은 행에 들어가야 되고 OR 조건을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행이 바뀌어져서 위와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 OR 조건을 수행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과값, 고급 필터의 결과값을 추출을 할 때 원본표 전체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특정 어떤 것만 추출하시오라는 항목이 나와져 있을 때는 원본표에서, 위에 있는 원본표에서 추출하고자 하는 항목 이름을 복사를 하고 복사 위치에 배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괄호 2번에 표서식을 또 한번 가볼 거예요. 요거 한 다음에 잠시 쉬는 시간 갖고 피벗 테이블까지 하고 잠시 쉬는 시간 갖고 이거와 똑같은 유형 하나 더 불러와서 복습할 거거든요. 그때 아까 카톡에 보내드렸던 자료 2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괄호 2번에 표서식을 보면은요.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 표 스타일 보통 4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머리글 행, 줄무늬 행 적용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결과값을 가지고 고급 필터의 결과값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아래쪽 결과값에 대한 드래그해서 영역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표가 아니고요. 결과값에 대해서 드래그해서 영역 지정. 되셨어요? 선생님, 네. 이 결과값이 지금 3개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이거가 맞았는지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나요? 네, 육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영역 지정 다 되셨어요? 옵션에 보면은 그 표서식 옵션에 보면 고급 필터 결과셀에 채우기 없음을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영역 지정을 하고 보면 위에 항목 이름에 뭐가 나와져 있어요? 원본에 주황색. 있던 그 채우기 색깔이 주황색. 나와져 있잖아요. 전체 영역 지정을 하신 다음에 메뉴 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메뉴 홈 클릭. 홈에 보면 글꼴 그룹을 볼 거고요. 페인트 통 찾아볼 수 있어요.
페인트 통에 목록 단추 누르셔서 채우기 없음을 선택을 할 거예요. 찾으셨어요? 네. 자, 글꼴 탭에 있는 페인트 통 채우기 3개 있는 목록 단추를 눌렀고요. 채우기 없음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채우기 색깔들이 다 사라진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예. 네. 그 상태에서 옆에 보시면 표 스타일 보통 4의 서식을 적용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죠. 현재 화면에 보시면은요. 표서식. 자, 표 서식, 스타일 그룹을 볼 거예요. 여전히 메뉴 홈을 보고 있고요. 메뉴 홈에 보면 스타일 그룹이 보여요. 보이세요? 스타일 그룹에 보면은 표 서식이라는 거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네, 표 서식 클릭. 영역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표 서식 클릭. 그런 다음에 거기에 표 스타일 보통 4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표 스타일 보통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표 스타일 보통 1, 보통 2, 보통 3, 보통 4. 요게 보통 4예요. 표 스타일 보통 4. 찾으셨어요? 네, 요거 클릭. 그러면 뭔가 점선 영역이 나오고요. 머리글 포함이라고 체크 표시가 되어져 있죠. 이 네. 상태에서 그대로 확인 클릭. 그러면 끝. 그러면 끝. 자, 기억하실 거는 영역 지정한 다음에 채우기 없음을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채우기 없음을 설정하신 다음에는 표 서식에 들어가셔서 보통에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만 선택을 하시고 확인만 누르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채우기 색깔이 변경이 되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목록 단추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제3작업 피벗 테이블을 해볼 건데요. 지금 49분. 자, 피벗 테이블 먼저 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길게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밑에 피벗 테이블에 보면은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피벗 테이블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피벗 테이블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일반적인 이러한 표에서 내가 분석할 때 필요한 항목 이름들을, 특정 항목들을 행에다가 열에다가 따로따로 배치를 해줘서 표를 새로운 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도 합계도 구할 수 있고 개수도 구할 수 있고 평균, 최대, 최소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문제,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제1작업 시트 클릭, 제1작업 시트 클릭. 지금 제 거는 아까 영역 지정한 거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데요. 영역 해지하셨어요?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요? 유지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기억할 때, 작업을 할 때 한 가지 요령은 요 기본 영역은 2작업에 사용할 때도 요 기본 영역, 3작업을 사용을 할 때도 요 기본 영역과 똑같아요. 영역 지정한 거 그냥 그대로 유지해 놓고 계속해서 나머지 작업들을 이어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영역이 해지가 되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다시 드래그해서 영역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피벗 테이블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사용할 원본 자료에 대해서 먼저 영역 지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되셨어요? 그런 다음에 피벗 테이블은 어떤 메뉴에 숨어져 있을까요? 어디에서 피벗 테이블을 삽입할 수 있을까요? 삽입. 메뉴 삽입 클릭. 메뉴 삽입 클릭. 메뉴 데이터 아니에요. 메뉴 삽입이에요. 삽입에 오시면 가장 왼쪽 앞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피벗 테이블 클릭. 네. 피벗 테이블 클릭.
자, 그러면 우리가 영역 지정한 점선 영역이 영역 지정했던 게 자동으로 점선 영역으로 나왔어요. 맞나요? 만약에 이 영역 지정하는 걸 깜빡하고 그냥 피벗 테이블로 들어왔어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다시 이것만 영역 지정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우리 이 자료를 어디다 삽입하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제3작업. 제3작업. 시트.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피벗 테이블 대화 상자 아래쪽에 보시면 기존 워크시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기존 워크시트 찾으셨어요? 기존 워크시트 클릭. 기존 워크시트 클릭. 그리고 우리는 기존 워크시트 밑에 위치에 클릭해서 커서 먼저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존 워크시트 어디에다가 배치를 해야 돼요? 제3작업. 아래쪽에 있는 시트 탭에서 제3작업 클릭. 아래쪽에 있는 시트 탭에서 제3작업 클릭.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세요. 문제지의 출력 형태에 몇 번째 셀에서부터 피벗 테이블이 시작이 되어졌을까요? 가장 처음에 시작 위치가 B사. B2셀부터 있어요. B2셀. 색깔이 들어가 있는 첫 시작 셀. 그래서 B2셀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제3작업 시트에 B2셀에다가 결과값을 표시하겠다.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네, 그 상태에서 그대로 확인 클릭. 그대로 확인 클릭. 자, 그러면 왼쪽에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나오고요. 화면 오른쪽에는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해서 뭔가의 목록들이 쭉 나와져 있어요. 자, 여기까지 확인되셨나요? 네. 현혜경님 나왔어요? 네, 김현정님, 윤경수님도 나왔어요? 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눈을 번쩍 떠야 돼요. 왜냐하면 아래쪽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래쪽에 행, 열, 갑, 필드에 이제 우리가 항목 이름들을 출력 형태를 보면서 배치를 해줘야 합니다. 자, 출력 형태를 보면은요. 가장 왼쪽에 지금 뭐가 나와져 있어요? 문제지의 출력 형태의 가장 왼쪽에 보면 뭐가 배치되어져 있어요? 가격이 되어져 있어요. 왼쪽에 배치되어 있는 게 행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 제목이에요. 자, 가격을 위에 있는 가격이라는 항목을 이름을 어디로 갖다 놓는다? 아래쪽에 있는 행에다가 갖다 놓을 거고요. 자, 먼저 한 가지 기억하실 거. 만약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저는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나오지 않습니다. 라는 질문을 간혹 하세요. 왜냐하면 셀 포인터가 피벗 테이블 바깥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이 안 보여요. 만약에 피벗 테이블이 나와져 있는데 오른쪽에 설정하는 메뉴들이 안 보인다. 셀 포인터를 피벗 테이블 글씨 안쪽에 어느 셀에다 갖다 놓으면 임의의 셀에 배치해 주시면 나타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가격을 드래그해서 왼쪽 단추 꾹 눌러서 행에다가 드래그. 그러면 행에 가로선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때 손을 떼시면 가격이라는 항목 이름이 배치가 되어졌을 거고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화면에는 값의 목록들이 표시가 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맞나요? 네. 거기에 옵션에 뭐 그룹화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조정을 할 거고요. 그러면 열에다는 뭐를 갖다 놔야 할까요? 출력 형태의 맨 위에 어떤 항목 이름이 보여요? 구분이 보여요. 그러면 구분을 드래그해서 열에다가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위에 있는 구분이라는 필드명을 항목 이름을 열에다가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구분을 드래그해서 열에다가 드래그해서 가로선이 나왔을 때 손을 떼시면 돼요. 그러면 구분이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되셨나요? 네. 자, 요번에는 구분 밑에 보면은요. 밑에 개수, 제품명, 최대값, 판매 수량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맞나요? 네. 자, 앞에 있는 개수와 최대값이라는 함수 이름은 빼요. 제품명, 판매 수량이라는 항목 이름은 화면에 보이죠? 네. 위에 있는 필드명에서 제품명을 요번에는 값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제품명을 드래그해서 값에다가 드래그. 그러면 가로선이 또 나왔을 거예요. 그때 손을 떼주세요. 그리고 보면은 개수 제품명이라고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맞나요? 네. 자, 요번에는 판매 수량을 드래그 할 거예요. 위에 있는 판매 수량이라는 항목 이름을 똑같이 값 영역으로 드래그를 하는데 개수 밑으로 가로선이 나오도록 설정을 하시고요. 손을 떼주세요. 판매 수량이 나오기는 했는데 우리는 어떤 판매 수량으로 나와져 있어요? 평균 최대값. 합계로 나와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로 나와져 있어요? 최대값. 최대값으로 나와져 있죠. 그거 변경하고 갈게요. 자, 여기까지 다 오셨어요. 못 오신 분. 오셨고. 현혜경님 오셨어요? 네. 여기까지 왔어요. 김현정님도 오셨죠? 네. 고개 끄덕끄덕 해주셔도 되세요. 자, 그러면 가지고 있는 값 영역에서 합계 판매 수량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를 우리 뭘로 바꿔야 돼요? 최대값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자, 화면을 조금 아래쪽이라. 자, 값 영역에 있는 판매 수량, 합계 판매 수량이라고 되어 있는 목록 단위, 합계 판매 수량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 이름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값 필드 설정이라고 나올 것 같아요. 찾으셨어요? 값 필드 설정. 네. 자, 값 필드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항목 이름을 뭘로 바꾸면 될까요? 최대값. 최대값. 자, 합계를 최대값으로 바꿨어요. 아직 확인 누르지 마세요. 최대값으로 누른 다음에 위에 있는 항목 이름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위에 보시면 최대값 판매 수량이라고 나왔어요. 맞나요? 네. 이때와 비교를 해보세요. 항목 이름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단위 이외가 안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판매 수량 뒤로 단위 EA라는 항목 이름이 지금 화면에는 없어요. 그래서 세 개는. 위에 있는 사용자 지정 이름 옆에다가 판매 수량에 클릭하고 괄호 열고 단위 콜론 EA까지 입력을 해주셔요. 아직 확인 누르시면 안 돼요. 하나 더 남았어요. 자, 함수를 합계가 아닌 다른 함수로 변경을 한 다음에 항목 이름이 같은지 다른지도 항상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 또 확인을 할 거예요. 뭐냐면 화면에 보시면은요. 지금 판매 수량 숫자에 보면은 6,000, 6,500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거는 그냥 숫자만 나와져 있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이것까지 변경할까요? 아니요. 그냥 여기서 확인하실 건 만약에 소수점이야 자릿수가 조정이 되어져 있다. 뭐 표시 형식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져 있다 하실 경우에는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설정을 해주셔도 되세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표시 형식 클릭. 아래쪽에 있는 표시 형식 클릭. 그러면 어디서 많이 봤던 화면이 나오지요? 예. 자, 여기에서 우리는 숫자를 한번 눌러볼게요. 숫자. 범주를 숫자를 선택을 했고요.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해 체크 표시. 그리고 확인 클릭. 또 확인 클릭. 그러면 최대값 판매 수량 EA로 자료를 보시면 변경이 되어졌고요. 숫자만 나와 있던 것도 천단위 구분 기호가 찍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많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괄호 1번, 조건의 괄호 1번을 잠시만 보겠습니다. 조건의 괄호 1번에 보면은 가격 및 구분별 제품명의 개수와 판매 수량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우리 지금 맞게 설정했나요? 네. 괄호 2번의 내용을 볼게요. 가격을 그룹화하고 구분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먼저 문제에 정답에 출력 형태에 있는 가격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격이라는 항목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시작이 몇으로 되어져 있어요? 2만 1. 2만 1부터 4만, 4만에서 6만, 6만 1에서 8만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자료, 우리 화면에 보면 가격이라는 항목 이름이 아닌 뭘로 나와져 있어요? 우리 화면에는요. 행 레이블. 행 레이블로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직접 행 레이블이라는 글씨 클릭. 우리가 직접 변경해요. 뭘로 변경을 해야 될까요? 가격. 가격. 행 레이블 클릭해 놓고요. 바로 그냥 가격이라고 입력하세요. 그리고 엔터. 가격이라고 입력했고 엔터. 됐나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숫자가 우리는 그냥 하나하나의 숫자가 나와져 있는데 그룹화를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나와져 있는 가격의 숫자 자료가 나와져 있는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한번 클릭. 임의의 셀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숫자가 나와져 있는 가격의 숫자가 있는 임의의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한번 클릭. 그룹이라는 메뉴가 보일 것 같아요. 찾으셨어요? 그룹 클릭. 자, 그러면 그룹화라는 대화 상자가 나와요. 자, 출력 형태를 보고 시작은 몇부터 해야 할까요? 2만 1. 2만 1. 2, 공세개 1. 아이고. 2만 1. 시작에 기존에 있는 숫자 지우고요. 2만 1. 그러면 끝나는 값은 몇일까요? 8만. 8만. 기존에 있는 숫자 지우시고 8만. 그러면 간격이 지금 얼마 단위로 그룹화가 되어져 있어요? 2만. 2만 단위로, 단위에다는 2만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클릭. 자, 그룹화를 할 때는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시작값과 끝값, 단위, 얼마 간격으로 그룹화가 되어져 있는지 내가 직접 판별을 하셔야 되시고요. 이 자료는 지금처럼 숫자 자료로 그룹화를 할 수도 있고요. 날짜로, 분기별로 또는 월 단위로, 주 단위로 그룹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나오는 그룹화 화면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다른 예제를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할게요. 되셨으면 확인 클릭하시면 어떻게 우리 자료와 똑같이 이제 나왔나요?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어떻게 나왔어요, 윤경수님? 아니, 선생님 화면하고 똑같은데 체각은 다르다고. 아, 가격은 똑같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심장이 쫄깃쫄깃. 자, 출력 형태에 나와져 있는 가격이 그룹화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잘 나왔어요, 현혜경님? 나왔어요? 네. 네. 홍민영님도 나왔죠? 오케이. 김현정님 나왔죠? 유진영님도 잘 따라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오류가 있어서 얼굴하고 소리가 안 나오고 화면만 보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위로 올라가서 출력 형태에 있는 구분 항목을 또 한번 볼 거예요. 괄호 2번에 보면은 구분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먼저 우리 화면에 그 출력 형태에는 구분이라는 항목 이름이 보이는데요. 현재 우리 화면에는 열 레이블이라고 나와져 있죠. 열 레이블을 클릭해서 셀 포인터 배치할게요. 열 레이블 클릭. 그런 다음에 뭐로 변경한다? 구분 입력하고 엔터. 구분 입력하고 엔터. 자, 우리 거는 우리 화면에
구분의 순서는 기능성, 기초영양, 식품, 음료로 나와져 있어요. 맞나요? 네. 근데 출력 형태를 보면 기능성이 어디에 있어요? 맨 가장 뒤에. 뒤에 있어요. 그래서 식품, 음료, 기초영양, 기능성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정렬을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구분이라는 항목 이름의 목록 단추 보이시죠? 네. 구분에 있는 목록 단추 클릭. 화면에 구분에 있는 목록 단추 클릭. 자, 화면에 보이는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과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중 뭐를 해줘야 될까요? 내림차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나오는 건 오름차순. 히읗부터 기역으로 가는 건 내림차순이에요. 그럼 우린 뭐를 해야 될까요? 내림차순. 내림차순 정렬 클릭. 그러면 알아서 얘가 식품, 음료, 기초영양, 기능성으로 바뀐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되셨어요? 예.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레이블이 있는 조건 세 번째에 보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및 빈 셀은 별 표시 2개로 표시하시오. 괄호 4번에 행의 총 데이터는 지우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3번과 4번에 대한 조건은요. 자, 피벗 테이블 안에서 임의의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한번 클릭. 피벗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한번 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3번과 4번에 관련된 설정은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피벗 테이블 옵션에 보면 먼저 자, 첫 번째 레이아웃 및 서식에 보면 아까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이라고 되어져 있었죠. 자, 첫 번째 여기에 레이아웃에 보면은 첫 번째 항목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라는 항목에 체크 표시 만들어 주시면 돼요. 클릭. 되셨어요? 찾으셨어요? 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빈 셀 표시라는 부분에 지금은 공백으로 되어져 있어요. 중간 부분에 빈 셀 표시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하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출력 형태에 있는 대로 숫자 8 위에 있는 별표 2개, 별표 2개, 곱하기 2개. 아직 확인 누르시면 안 돼요. 지금 괄호 3번에 있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했고요. 빈 셀에 대해서 별표 2개까지 설정을 하셨어요. 자, 괄호 4번에 보시면 행의 총 합계는 지우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위에서 요약 및 필터라는 항목이 보이십니다. 요약 및 필터에 보시면 행 총 합계 표시에 체크 표시 되어져 있죠. 거기에 행의 총 합계는 지우라고 되어 있어요. 행 총 합계 표시에 체크 표시 없애시면 되세요. 되셨어요? 그런 다음에 확인 클릭. 그러면 이제 거의 비슷해졌어요. 자, 여기까지 잘 되셨어요? 마지막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라는 거는요. 지금 화면에 보면은 우리 화면에 별표 2개는 어디 정렬이 되어져 있어요? 좌측. 네, 좌측. 왼쪽 정렬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출력 형태, 교재의 출력 형태에 보면 어디 정렬이 되어져 있어요? 가운데. 가운데 정렬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때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면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잠시만요. 가지고 있는 자료에 항목 이름들을 제외한 숫자 자료를 모두 다 영역 지정을 해주세요. 숫자 자료, 항목 이름을 제외한 모든 숫자 자료에 대해서 영역 지정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해주세요. 위에 보시면 가로 가운데 정렬 아이콘, 가운데 맞춤 아이콘 뭔지 아시죠? 요거.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면 전체 가운데 맞춤이 되어져요. 그런 다음에 표시 형식에 있는 쉼표 스타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운데 정렬, 별표는 가운데 정렬되어서요. 숫자 자료는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로 변경이 되어집니다. 되셨어요? 네. 자, 요러한 작업까지 해주시면 피벗 테이블 배점 80점 다 맞으셨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하나하나의 옵션이 어디에 숨어져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세요. 자, 여기까지 결과값은 잘 나왔어요.